1988년 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실에서 의료진은 리처드 파인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 문은 오래전에 닫혔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기계, 투석, 그리고 몇 달 더 살 수 있는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는 69세였다. 10년 동안 암과 싸워왔다. 그는 다른 모든 이야기를 듣던 방식대로 주의 깊게 그리고 어떤 과장도 없이 들었다. 그러자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빈칸을 똑같은 방식으로 채웁니다. 지친 노인, 조용한 항복. 그 내용은 전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것, 즉 더 많은 시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더 주는 건 언제나 자비처럼 들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곧 밝혀낼 조용한 거짓말입니다. 파인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질문을 평생 동안 던지며 살았다.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아니라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암이 그를 갉아먹는 와중에도 그는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울 만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 기계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의 아니오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대답이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즉 아니오라는 태도는 파인만이 말년에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학교, 권위, 모두가 신뢰했던 전문가들,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 그는 자신이 직접 재건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었다. 호기심 많은 소년에서 죽어가는 남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실마리가 바로 우리가 그에 대한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정직한 마음,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잃어버린 기술. 그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 병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그가 숨기고 있던 거의 아무도 몰랐던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10년 동안 당대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전혀 몰랐다. 1978년에 시작되었다. 복부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바쁜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통증이었다. 외과의들이 마침내 그의 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축구공만 한 크기의 종양을 발견했는데 그 무게는 6파운드, 약 2.7kg였다. 지방 6종이라는 희귀암. 이미 그의 신장 하나가 파괴되고 비장이 으스러진 상태였다. 그가 5년을 살아남을 확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는 직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986년 그는 두 번째 암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혈액암이었다. 그해 10월에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도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한 번에 한 가지 수술씩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동안 그는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온 나라가 그가 정부 청문회에 앉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고무 튜브를 얼음물에 넣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던 바로 그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 중 누구도 그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몸의 기능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숨긴 행위 자체가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누구나 혼자 있을 때는 용감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암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가 하고 있던 일이었다. 두 번째 암이 재발하고 수술을 받고 수개월간의 회복기를 거친 후 파인만은 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물리학의 완전히 새로운 분야, 즉 베테 안자츠라고 불리는 어렵고 복잡한 수학 분야를 선택했고 마치 신입생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주제에는 은은하게 어울리는 무언가가 있다. 베테 안자츠는 파인만이 40여 년 전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던 물리학자 한스 베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파인만은 생애 마지막 무렵 가장 오랜 친구의 연구로 돌아가 처음으로 그 연구를 완전히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파인만은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믿었다. 책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암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친 방법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켈텍의 강의실로 다시 걸어 들어가 자신이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샌디 트리베디라는 젊은 물리학자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파인만은 매주 눈에 띄게 병세가 악화되었지만 트리베디의 말에 따르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극도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들 바로 옆에서 페이지를 넘기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해결된 문제였지만 모든 문제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비서에게 학생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메모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눈을 뜨고는 조용해졌다. 그 메모들은 꼼꼼하고 상세했으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의 솜씨였다. 그 사진 좀 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배우는 동시에 그 분야를 가르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병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광택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며 조용히 물리학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의사들을 악당으로 만드는 것이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어요. 그들은 그에게 의학이 제공해야 할 바로 그것, 즉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파인만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라는 한 단어를 공유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거의 아무도 그 둘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파인만은 1988년 2월 3일 UCLA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오래된 궤양이 파열되면서 남은 신장 하나마저 기능부전을 일으켰다. 나머지 하나는 10년 전 첫 번째 수술 이후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이 그에게 기계를 건넸다. 투석은 그의 신장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강의실이나 계산 혹은 힘을 되찾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 달은 침대에 누워 기능을 멈춘 신체 일부를 대신하는 장치에 연결된 채로 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정직하게 사물을 측정하는 데 바친 파인만은 이것 또한 측정했다. 그는 그 몇 달이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따져보았다.
그리고 그의 상황에서 그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해하세요. 이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남자는 생각을 멈춘다. 파인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명료한 사고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그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수년 전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모든 면모를 말로 표현하려고 했었다. 그는 나는 모르는 것이나 목적 없이 신비로운 우주 속에서 길을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을 조용히 공포에 떨게 하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몇 달 동안 두려움에 떨며 기계를 핥히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처해왔던 방식대로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문제에 맞섰다. 그의 아내 그에네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여동생 조앤, 그의 사촌인 프랜시스. 그는 생의 마지막 날들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리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쥐어주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2월 15일 늦은 밤 그의 몸은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공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는 69세였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 벽에는 이야기 전체를 뒤집어 놓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리처드 파인만이 사망했을 때 칼텍 사람들은 평소에 누구에게도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칠판은 그가 남겨둔 그대로 두고 나왔다. 분필 자국, 얼룩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리 진열장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의 친필로 쓰인 한 줄의 글권은 이후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믿었던 바를 네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유명한 대사가 여러분이 멈춰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왼쪽을 보세요. 그는 거기에 작은 네모칸을 그렸다. 그리고 상자 맨 위에는 밑줄이 그어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 그 아래에 목록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 그가 가르치던 베타 안자츠, 곤도 문제라고 불리는 퍼즐. 이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이상한 효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선형 흐름, 매듭.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몇 달의 생명을 더 줄 수 있었던 기계를 방금 거부했었다. 그리고 그가 벽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삶의 요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직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의 목록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한 겁니다. 의사들이 제시한 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은 숫자로 표현되었다. 달력상에 몇 달을 누워서 보냈다. 하지만 파인만은 시간을 단 한 번도 세어야 할 숫자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에게 시간은 이해로 채워지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몇 달간의 공허한 시간은 진정한 사랑보다 훨씬 가치가 없었다. 이제 물리학은 잠시 접어두세요. 파인만이라는 인물은 잠시 제쳐두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는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1980년대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클릭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이 글을 클릭한 이유는 바로 이 글 아래 어딘가에 당신이 이미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던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절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이 목표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안전도 더 높아질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해.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는 말 그대로 늙어가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 침대에 누워있는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거절했다. 그는 인생의 가치는 기계를 얼마나 오래 가동시킬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당신의 목록에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아직 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됩니다. 저 칠판은 거울과 같고 당신에게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자 안에 아직 무엇이 들어있나요? 리처드 파인만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적한 묘지에 묻혔다. 웅장한 기념비는 없지만 그의 이름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편안한 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의 태도가야말로 그가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결국 그는 기계를 거부했지만 질문을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파인만은 생애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기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되돌아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털어놓은 내용은 이 영상의 어떤 내용보다도 듣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죠.